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혼녀라고 불쌍하게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 소개를 하자면 직업은 자영업이고 자리를 잘 잡아서 5년 전부터 꾸준히 연 순수익 1억에서 1억 5천은 가져갑니다.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연애도 가끔씩 하며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건 기혼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배우자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걸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가까이에 엄마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챙겨드릴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 이런 삶에 저는 200% 만족 중이라 아직까진 행복합니다.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 생기기 전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딱 30 되던 해 3월에 결혼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는 연봉 4,500만 원 받으며 치과에서 일하던 코디네이터였고요.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월급이 더 많았었네요. 그리고 이런 말 자랑 같아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부업으로 쇼핑몰 모델도 꾸준히 해올 정도로 외모 단정하단 소리를 항상 들으며 살았어요. 키도 큰 편이고요. 전 남편은 저에게 170이 넘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기 직전 건강검진에서 168.8로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저랑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 곧 죽어도 170 넘는다 그래서 믿어주었거든요. 아무튼 키도 작고 외모도 솔직히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건 너무너무 자상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거든요. 공무원이라 결혼한 것도 있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더 조건 좋은 사람들도 만났었고 소개팅도 변리사, 대기업 회사원 같은 분들로 들어왔었어요. 정말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결혼에 있어서 반대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 하더군요. 이유는 홀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서 사시는 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오래전 사별하신 후 큰이모와 가까이 살기 위해 이모네 옆으로 이사를 결심하셨어요. 그때가 저 중학생 때였고 남동생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요.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지방 이모네 간 거예요. 엄마는 당시 전업주부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 아니셨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러한 사정으로 아빠의 유산을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한정적이지 저희 남매는 학원비다 용돈이다 돈이 자꾸 나가지 나중엔 생활고를 겪게 되어 집도 팔고 전세로 바꿨습니다. 분명 엄마가 집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저희는 세입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형편 때문에 저는 대학도 하향 지원해서 집 근처 전문대로 갔고 일찌감치 취직해 혼자 서울에서 살았어요. 22살부터 일해서 엄마한테 돈 보내드렸고 남동생 대학도 제가 보냈습니다. 그 녀석만큼은 저처럼 원하는 꿈 포기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학 가서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요. 속 깊은 녀석이라 누나 뜻을 이해하고 남동생도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 장학금 받으며 자기 앞길 잘 개척해 나가더군요. 자식들 둘이 앞가림 잘해가니 엄마도 기운을 차려 일을 하기 시작하셨네요. 그 시점에 제가 전 남편과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점이었어요. 그 남자는 제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고 결혼 얘기가 나오자 본인 부모님한테 제 사정을 털어놓았다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노력해 집에 도움을 드리는 멋진 소녀 가장이라는 걸 어필하려던 모양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못마땅하시겠죠. 여자 집이 홀어머니 계시고 집도 그닥 잘 사는 게 아니기에 반대를 좀 하셨고 그 때문에 잠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더 불타오른다더니 그 남자가 눈물로 저를 잡으며 결혼만 하면 본인이 다 해결해 주겠다. 시댁에서 저 무시 못하게 중간 역할 잘하겠다. 원하면 시댁 발길도 끊어도 된다며 제발 저와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부모님이랑 엄청 싸웠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치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던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양가 지원 안 받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3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저는 9천짜리 전세 보증금 빼고 모아둔 돈 다 합쳐보니 1억 2천이 있었고요. 제가 남자보다 4배나 더 많이 들고 시집 온 거예요. 제가 갖고 온 돈 아니었으면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난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댁은 본인 아들이 공무원인 것에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이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철밥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나중에 연금 따박따박 받으며 살 텐데 부인만 좋지 뭐. 난 우리 아들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남편은 월급이 200만 원 극초반이었고 저는 350만 원 넘게 받고 있었는데도 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저희 엄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대출은 없었습니다. 당시 시세 1억 7천짜리 아파트였고 엄마는 꾸준히 일도 하고 계셨어요. 국민연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셨고요. 그런데 저에게 친정집이 전세냐 매매냐 물어보시더니 아직도 전세를 사시면 어떡하니? 더 보금자리 장만에 노력을 하셨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시댁은 당연히 자가로 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도 2억짜리 전세더라고요. 게다가 대출까지 8천 정도 끼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거 알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시댁도 전세 사시네요. 저는 어머님이 저번에 하시는 말씀만 듣고 시댁은 자가 사시는 줄 알았네요. 라고 대놓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며 아니, 우리는 둘이잖니. 니네 친정엄마는 혼자 계시고 혼자 사시면 노후 준비에 더 힘을 쓰셨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 2분 다 계시면 전세 살아도 되고 혼자 계시면 전세 살면 안 되나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제 친정을 그렇게 까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이 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취직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교수님 도와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만한 경력이 아니고 해외 명문대랑 협업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머님이 자꾸 제 남동생 얘기를 꺼내며 사돈 총각은 제대로 취직 안 한다니? 아직도 교수 밑에서 시다발이 하는 거야? 라며 비아냥대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 제 동생 경력 쌓는 중이고요. 아무리 교수님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해도 페이 받으며 정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정식 직업은 아니지만 공무원보다 많이 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자기 아들 무시했다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본인 부모님들이 무례한 거 인지하고 저를 감싸주려 노력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그러지 마라. 우리한테 무시받을 사람 아니니 그만해라.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어머니가 한날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우셨다더군요. 그때가 결혼 후 첫 명절 1달 전이었는데 저희랑 안 보고 산다고 연을 끊자 하시더군요. 그때만 해도 완전 새댁이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연 끊으면 제가 나쁜 며느리 되는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래 안 보고 살자 하더니
시간 점점 지나 명절이 코앞으로 오니 저에게 여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지만은 명절이니 이번 한 번만 자기가 좀 숙여 들어가 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응? 이라고 하며 애걸복걸 빌더군요. 본인 엄마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낙이라고는 작은 아들 하나뿐이라면서 저희 부부까지 어머님한테 등 돌리면 본인도 많이 속상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에겐 형이 있는데 어릴 적에 비행을 하면서 가정에서 트러블이 생긴 이후로 부모님이랑 절연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등본 떼보면 어디 사는지는 알지만 실제 거주지는 아니고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예 남남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이 데려올 배우자에게 더 기대가 많았던 건 아닐까 이해도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당시에는 어른에게 계속 빳빳이 구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명절날 시댁 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더욱 의기양양해지셨고 갑질이 최고조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화장품 좀 사서 보내라, 주말에 어디 좀 예약해라, 뭐 좀 알아봐달라 하면서 저를 비서처럼 굴리시더라고요. 본인 아들한테는 안 하고 오로지 저한테만요. 그런 식으로 며느리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하시길래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남편한테 중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번에 저더러 한 번만 숙여주면 그 다음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더 고부 관계 갈등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심드렁하게 굴며 그냥 좀 맞춰드려줘. 해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 여보를 딸처럼 생각하시니 그런 부탁도 하시는 거지. 정말 불편한 며느리였으면 그런 전화 하시겠어? 좋게 좀 생각해. 그래야 나도 노력을 할 거다냐. 라고 하며 저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건 너무하다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부부 사이도 점점 나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쯤 친정엄마도 편찮으셔서 제가 많이 심란했어요. 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호르몬 약이 잘 듣지가 않아서 많이